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절 아침 CJB 아침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청주 서원에서 이장섭, 이광희 예비후보 2명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8일 공관위가 전략지역으로 의결한 청주 청원은 또다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마지막 경선 지역인 청주 흥덕과 청원구 후보가 결정됩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청주 서원에서 이장섭 국회의원과 이광희 전 도의원 간 양자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초선으로 공천장을 놓고 친명계인 이광희 전 도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최종 후보는 기존과 같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충북 청원시 서원구는 이장섭, 이광희 2인입니다. 각각 경선을 치르기로 하였고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청주 청원은 발표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변제일위원회 컷오프를 언급하면서 변 의원의 공천 배제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변 의원이 컷오프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의 전략공천 또는 신전 교수와 기존 예비후보와의 경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신전 교수가 빠진 경선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충북 8개 선거구에 모든 후보가 결정됩니다. 마지막 경선 지역으로 발표된 청주 흥덕에서는 김동원, 김학도, 송태영, 이육희 예비후보 4명이, 청원에서는 김수민, 서승우 예비후보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틀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하지만 4인 경선 지역인 흥덕에서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1위간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주시 사직동과 모충동 구도심 재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6개 재개발 구역 가운데 사직 3구역이 보상과 철거를 마치고 가장 먼저 아파트 공급에 나섰는데 6개 구역 재개발까지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사업이 완료될 경우 청주 도심의 얼굴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 무심천 인근의 사직 3구역 아파트 신축 부지입니다. 오는 2027년 6월까지 최고 35층 26개 동에 2,300여 가구가 들었습니다. 아파트 견본주택도 문을 열자 부동산 관계자들도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량을 제외하고 1,600여 세대를 분양하는데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369만 원으로 청주 지역 역대 최고가입니다. 이주 보상비나 철거 비용 또 한 14년 정도 추진을 하면서 장기간 걸쳐 들어간 비용들, 이자 비용, 소송 비용 등이 반영이 돼서 사직 3구역을 시작으로 마침내 사직동과 모충동 이런 6개 구역에 걸친 구도심 재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사직동 3개 구역과 모충동 1개 구역, 사직동과 모충동에 걸쳐 2개 구역 등 모두 66만 제곱미터의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세대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사직 4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12,000세대가 공급됩니다. 청주시 한 해 적정 공급량의 2배가 넘는 대규모 물량이지만 현재 PF 대출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정확한 공급 시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직동과 모충동 재개발은 청주시 도시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낙후된 구도심 정비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새 3.3제곱미터당 100만 원가량 뛴 분양가가 시장에서 소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원하고 거의 분양가가 유사할 정도로다가 거의 옵션품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1,500만 원대. 사직동과 모충동 재개발로 청주 도심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겠지만 대규모 아파트촌 조성에 따라 도시 기반 시설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지난 28일 교육부 발표에서 충북 6개 시군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에 포함된 가운데 도교육청과 6개 시군이 성공적인 특구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제 도교육청에서는 윤건영 교육감과 해당 지역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 선정을 축하하며 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가운데 하나로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완화가 지원됩니다. 충북교육청은 미래형 공립대안학교로 옛 가덕중 부지에 설립되는 단재고 설립 추진계획 변경안이 충청북도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은 개교 시기를 내년 3월로 1년 늦추고 교육 비전과 교육 목표, 학생 모집 방법 등을 새로 설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7월까지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하고 10월까지 단재 신체호 관련 교육과용 도서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새학기부터 도내 100개 시범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가운데 70%에 가까운 신입생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늘봄학교 100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 구글 폼을 통해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4,600여 명 가운데 67.4%가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입학 후 추가 수요에 대비한 준비 방안도 학교와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알려진 방부제가 일부 어린이 점토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또 생식이나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붕소도 검출돼 판매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이 점토가 해당 제품이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들이 놀이와 학습용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판매 중인 어린이 점토 17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 성분을 시험한 결과 시험 대상 17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들에서 검출된 MIT, CMIT 성분은 가습기 피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방부제 성분으로 어린이 점토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문제가 되었던 성분으로 저희 원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인 붕소 성분의 경우 시험 대상 17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이 중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이상의 붕소가 검출되었고 일부 제품의 경우 안전기준을 3배나 초과했습니다. 붕소는 반복 노출 시 생식 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들에게 해당 제품 판매 중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표시가 금지된 무독성을 표시한 제품과 방부제와 붕소가 검출됐는데도 인체에 해가 없음이란 문구를 표시한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시간이 겹겹이 쌓여 축소 지향의 아름다움이 서려 있는 것이 분재입니다. 충북의 대표 분재 전시회인 청풍분재전이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3.1절 행사도 열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한 번쯤 분재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홍우표 기자입니다. 듬직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모가나무. 야생에서는 10m까지 큰다지만 분재인 이 모가나무는 키 50cm에서 열매까지 달렸습니다. 수령이 80년에 달합니다. 우리 소나무의 기상이 느껴지는 분재. 애지중지 동호인의 손을 바꿔가며 크고 있는데 100년, 1000년의 대를 이어 가꿀 만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심신이 좀 편안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서 이것만한 취미 활동은 없다고 봅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림 같은 작품 분재. 충북의 대표적 분재 전시회인 청풍분재전이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횟수로만 32년째입니다. 전국에서 분재 동호인이 잦을 정도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원 43명이
아껴 키운 분재 작품 120점을 출품했습니다. 소나무, 소사나무, 향나무 등 수종도 다양합니다. 청주에 3개 지부가 있는데 분재 조합하고 흥덕 지부하고 상당 지부가 있습니다. 그 3개 지부가 이렇게 합해가지고서 매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청풍 문제전은 청주예술의 전당 대전시실에서 오는 3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105주년 3.1절을 기념해 의암 손병희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충북뉴스와 손병희 선생 충북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의 수장으로서 3.1 독립운동을 이끈 의암 선생의 생애와 활동, 종교인에서 민족 지도자로서의 변신 과정, 기념사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청주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주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청주시 의원들은 다음 달부터 월정수당 282만 원을 합쳐 매달 의정비 약 4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충북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세종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년도와 비교한 합계 출산율의 증감률은 충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모두 증가한 지역은 충북이 유일합니다. 충주시가 점포 리모델링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인테리어, 간판 등 점포시설 리모델링에 든 비용의 80%를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